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이제 배전 계통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배전 계통의 구성과 전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13장에서는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선로정수라든가 송전 특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선로정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페이지 477페이지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송전선로에서의 특성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대전력을 집중 일괄해서 장거리에 송전하는 송전선로와는 달리 배전선로는 소규모의 부하가 분산 접속되어 있다는 점과 수요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1 선로정수 밑에 보시면 배전선로는 송전선로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길이가 짧고 전압도 낮아서 가공선로의 충전전류가 부하전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정전 용량이나 콘덕턴스의 영향을 무시해도 별 지장이 없다. 그래서 선로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거리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전압 강화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저항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 관련된 옴손실 같은 그런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변압기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보시면 되지, 나머지 L이라든가 CL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항의 정의하고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장에서는 이런 선로정수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예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손실계수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7페이지에 저항의 단위가 있고요. R은 로 A분의 1. 이런 부분은 이제 송전 쪽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인덕턴스가 나옵니다. 이 인덕턴스가 이제 앞에서 배우셨던 인덕턴스하고 조금 식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론은 똑같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이고 미리 헬리포 킬로미터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복도체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N이 들어가서 나눠진다. N이 들어가고 요거에 대한 R 값이 이제 바뀌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N에 R에 N-1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틀려지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D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치의 단면이 원형인 경우 아닌 부채꼴 또는 반원형인 경우 해가지고 이 D값이 등가 성간거리 이 D값이 틀려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등가 성간거리가 원형일 때는 여기 보시면은 세 개니까 상상이니까 DAB, DBC, DCA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졌다 하면 부채꼴하고 반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등가 성간거리가 틀려진다. 여기 나와 있는 거 2 곱하기 0.84 곱하기 R1 플러스 T라는 이 부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항, 인덕턴스 이런 부분 등가 성간거리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도치의 단면적이 틀려지는 경우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 커피시턴스 여기서도 보시면은 내용은 다 똑같은데 중간에 하나 보시면 전력 케이블의 경우 가공 배전선로의 경우와 비교하면 성간거리가 짧아지는 데다가 절연체의 비유진열이 크기 때문에 정전 용량은 아주 커진다. 정전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이 얼마나? 20에서 30배 정도. 이런 정도는 앞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도 없고 크게 중요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전압 강화. 배전선로는 이제 전압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저항 성분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전압 강화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를 올려주기 위해서 배전선에서의 전압 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주상 변압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저압의 밸런스를 쓴다든가 아니면 승합기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14장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강화에 대해서 변전소에서의 전압 조정을 하는 부분, 배전소에서 전압 조정을 하는 부분, 발전소에서 전압 조정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14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배전솔의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전압 강화하다 보니까 얘는 단거리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단거리 특성에 대한 허용 단자 전압 강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벡터도로 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압의 여기 보시면은 전압 강화는 선로의 전류가 흐름으로써 발생하는 역기전력 때문에 생긴다. 역기전력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전압 강화에서 첫 번째, 전압 강화율하고, 뒤에 보시면은 전압 변동률이 나옵니다. 전압 강화율은 수시로 보면 ER-ES-ER 곱하기 100입니다. S는 송전단, R은 수전단. 송전단하고 수전단의 차이, 이게 전압 강화죠. 전압 강화를 전체적인 수전단에서 봤을 때 그 비율로 보면은 이제 전압 강화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건 접속된 부하, 이거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전압이 틀려지니까. 왜냐면 송전단은 정해져 있는데 이 전압이 부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전압 강화율이 틀려진다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순시적으로 변동을 합니다. 왜냐면 부하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순시적으로 부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전압 변동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하시냐 무부하시냐 어떤 기간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간적인 부분. 여기 보시면 ER 밑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ER0 마이너스 ER 곱하기 100이죠. 여기는 ES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ER0가 들어간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 ER0가 뭐냐? 무부하 시에, 얘는 이제 부하 시, 요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48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전압 변동률은 부하가 갑자기 변화했을 때 그 단자단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압 강화율은 밑에 전압의 크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압 변동률은 임의에 주어진 기간 내에서 부하의 변동, 전압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 하는 변동 범위를 나타낸다. 이건 기간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얘는 순시적으로 들어간다. 얘는 부하 변동에 따라서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사이의 전압 강화에 대한 비율을 보는 거고, 여기는 무부하시하고 전부하시의 전압 변동에 대한 것들을 기간적으로 보는 거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직류에서는 어떻게 됐냐? 예제 13-1에 보시면은 AC는 부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을 합니다. 근데 DC는 어떻게 되죠? 부하가 일정하죠. 이렇게. 그래서 다이렉트 커런트는. 그래서 인덕턴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과 전압 강화율은 서로 같게 된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과 전력 손실률도 같게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전선의 등가 회로를 그렸습니다. 보시면은 R, X, 여기에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벡터들을 그린 겁니다. 여기에 R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IR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강화, 그리고 X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강화,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를 거고요. 요만큼의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여기 ES가 생길 거고, 여기 단자 전압 ER이 생길 겁니다. 그걸 벡터적으로 ES하고 ER과의 관계, IR 관계, IX에 관련된 관계를 이 다음 장에 484페이지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수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단거리 송전선로의 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수전단, 이 부분이죠. 여기서 단자전압 강화가 이만큼 생겼는데, IR에 대한 단자전압 강화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IX에 관련된 단자전압 강화가 생겼습니다. 이 전체에 대한 임피던스의 단자전압 강화가 이만큼이 생겼죠. IZ만큼이. 그래서 이 단자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수전단의 전압인 ES가 된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단자전압 강화를 지금 계산하는 거니까 그 단자전압 강화는 요거하고 요거의 삼각함수의 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에 자성의 합이 여기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수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1번,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1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가 2번 해가지고 2번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똑같죠. 그래서 윗변이 1번하고 2번이 될 테고요. 윗변을. 그럼 이 부분은 여기가 이제 3번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3번이 될 테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만큼이니까 요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여기 4번이 되는데 그거를 요렇게 계산했으면 여기에 대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4번을 빼준다는 얘기죠. 이거를 자성을 하고 요걸 자성을 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그게 임피던스 전압 강화 IZ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 IZ를, 이 Z 부분을 이 뒤에서는 등가 저항이라고 나왔습니다. 등가 저항, 그리고 근사 임피던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Z는 R 플러스 JX 484페이지를 보시면은 Z는 R 플러스 JX 돼 있는데 송전단 전압 이 ES는 ER 플러스 IZ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S는 ER 플러스 IZ다. 그럼 이 IZ를 이제 표시를 할 때 여기 나왔던 1번, 2번, 3번, 4번을 이제 수식으로 쓴 겁니다. 그걸 수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걸 쓰면은 ER 플러스 IR에 요게 IR에 코사인 세타는 IR의 코사인 세타는 1번입니다. 이게 코사인 세타가 1번. 그리고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죠? IX의 사인 세타입니다. IX의 사인 세타. 이게 2번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1번이 되고 여기 2번이 되고. 그럼 여기 3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번이 어떻게 되죠? IX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J 성분에다 IX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거기서 요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그거는 뭐죠? 요거 IR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IR의 사인 세타. 그래가지고 여기가 3번이 되고 여기 4번이 돼서 요 수식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맺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맺히면은 그게 ER 플러스 I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에다가 R 플러스 JX로 되어진다. 그래서 얘 부분이 I가 되고 요게 Z가 된다. 그래서 요 Z 부분을 이제 등가 임피던스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분은 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무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 뒤에 요게 지금 몇 번이면 13-10에서 이런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거에 자승을 하고 요거에 자승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루트를 씌워서 전체 루트를 씌워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13-12에 요게 13-12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 요걸 이제 아까처럼 이제 환산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작아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무시할 수 있게끔 아주 작으니까. 왜냐면 얘 부분은 긴데 이 부분이 아주 짧다 보니까 여기 부분을 이제 무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시를 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3-1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85페이지에 IR 및 IX는 ER에 비해서 아주 작으므로 여기 있던 요 제곱항 부분은 무시를 하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ES는 ER 플러스 I의 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Z라고 봤을 때 여기는 S라고 나왔네. S라고. 그게 뭐죠? 아까 ES가 나왔고 ER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IZ죠. ES는 ER 플러스 IZ. 이 Z인데 이 부분이 원래 요만큼이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가 빠졌으니까 요걸 S라고 보고 요걸 등가 임피던스.
그리고 근사 임피던스. 근사하다고 해서 근사 임피던스 그리고 등가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결론식이 나오게 되면은 뭐 뒤에 것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단거리 부분에서 다 설명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3상으로 가게 되면 루트 3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손실을 구하거나 그러면 각각 3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485페이지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전압강화율 486페이지 전압강화율 입실률은 PR 플러스 QX분의 VR의 자성이 나온다.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코사인 데이터, 사인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VR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료들을 보내드린데 자료 송부를 할 때 보면은 배포가 가능한 자료하고 배포가 불가능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가 가능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학원에도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한테도 다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개인이 메일을 못 받으셨을 경우는 학원 측에 요청을 하면은 학원에서 그 메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포가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학원에도 안 보내드리고 개인들한테도 안 보내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만약 그 메일로 못 받으셨다 그런 경우는 학원 측으로 다시 요청을 하시면은 그 부분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제 13-2번, 13-3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4번, 13-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근데 13-5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면 근의 공식. 여러분들이 이제 근을 계산할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근의 공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된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압 강화율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왔던 그 공식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니까요. 13-5에서는 근의 공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플러스 값으로 했을 때하고 마이너스 값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의 근의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는 음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음수 값을 버리고 계산한 역률이 97.3%라는 게 나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입시론이나 이런 부분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손실에 관련된 부분들, 옴손, 손실계수, 그 다음에 변압기 효율, 그리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보다는 이 손실에 관련된 손실계수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이해를 하시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계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그 손실도 보시면은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손실의 계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하의 형태에 따른 것들을 한 번 더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3-3 전력 손실.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 손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게 되면은 배전 계통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주로 전선 케이블의 저항에 의한 옴 손실 그리고 변압기 손실이 있다. 이 두 가지 손실에 대해서 배우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옴 손실이 뭐냐? 케이블에 대한 옴 손실이다 보니까 그 케이블에 대한 그 부하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부하가 어디에 연결되는지, 전원에 집중된 경우, 아니면 중간에 집중된 경우, 말단에 집중된 경우는 그 케이블에 대해서 길이가 이제 틀려지겠죠. 저항 부분이 틀려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되고, 이제 변압기 손실은 이제 부하선하고 무부하선으로 나눠지죠. 무부하선, 철선, 부하선, 동선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 그거에 대한 저감 대책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 옴선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옴선이 바로 그 손실계수를
산정할 때 이 옴선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배전술래의 옴선은 이제 PC는 여기는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PC는 N, I 자승 R입니다. 손실은 I 자승 R인데 여기 N이 붙었습니다. 그 N이 뭐냐? 전선의 가닥수라는 얘기입니다. 가닥수.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13-25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어느 시간 내에 전력 손실량 WC 손실량 WC는 NI 가승의 R의 T. 이 T가 뭐냐? 시간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얘는 손실이다 보니까 얘는 W가 됐는데 얘는 손실량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는 WH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아시면은 얘도 알겠죠? W에 H가 붙었으니까 시간만 붙는다. 라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거를 이제 손실 개수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옴선에 대한 기본식인데, 손실 개수로 표현을 하다 보면 이거를 한 상에 대해서 이제 표기를 하는 겁니다. 한 상에 대해서. 한 선로에 대해서. 요 수식에서 한 선에 대해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n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n이. 일반적인 수식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손실 개수. 손실 개수를 보시면은 손실 개수에 대한 정의는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492페이지 보시면 손실 개수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손실 개수, 옴손실은 뭐냐? 여기서는 PC는 NI 자승 R인데 여기서는 PC는 I 자승 R로 나왔다 이거죠. 한 선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선당에 대한 부분으로 했고, 여기는 WC 부분을 똑같이 WC로 했는데, 여기서는 좀 틀리겠습니다. I 자승 RT를, 이 T라는 어느 시간 부분을 적분을 했다는 얘기죠. 적산은. 그래서 WC는 인테그랄 0에서 이 T라는 시간 동안에 I 자승 R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분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WH가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I 자승 R은 상수니까 I 자승 R이 나오고요. 0에서 T로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DT로 해가지고,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DT가 되면은 얘를 I 자승 RT로 계산하게 되겠죠. 여기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 T가 나오니까 I 자승 RT 부분이 돼서 요걸 이제 다시 계산하면 이 I를 IM의 자승의 H, RT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이 손실이라는 얘기죠. 최대 부하에 대해서 손실까지를 고려했을 때의 손실, 송전 전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계산해서 보시면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H가 이제 손실 개수라는 얘기인데, 이 손실 개수에 대한 정의를 이제 보실 때, 요 수식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수식. 0에서 T까지 I 자승 R의 DT,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IM 자승의 H의 RT다. 이 IM은 뭐다? 최대 전류다. 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보시면 뒤에 손실 개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기간 중에 전류의 제곱의 평균 그리고 같은 기간 중에 처음에 이제 어느 기간을 했으니까 그 기간이 같다는 얘기죠. 같은 기간 중에 최대 전류의 제곱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걸 이제 수식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식이 어디 나왔냐? 그 수식을 보시면 H는, 요 H는 뭐라고요? IM 자승의 RT. 이게 뭐죠? 그 기간 중에 최대 전류의 제곱. 이게 나오는 거죠. 기간 중에.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
이게 처음에 나왔던 여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하고 이 비율에서 요 h를 가지고 요 나머지 요 비율하고를 따져서 그냥 수식으로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부분을 요 h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 im 자승 rt는 이렇게 나왔고, 요게 0에서 t, i 자승 r에 dt가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어느 기간, 0에서 t라는 어느 기간 중에 전류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거죠. 왜냐면 적분을 하니까. 여기서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전류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걸 다 가져와서 나눠서 이렇게 평균을 낸 거고, 그 기간 중에, 왜 기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t라는 기간이 똑같으니까. 그 기간 중에 최대 전류가 im의 제곱을 한 게 바로 손실 개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자체를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WC에서 앞에 보셨던 손실 개수를 유치하기 위한 전력 손실량에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H라는 부분을 가지고 거꾸로 내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얘하고 얘 부분을 다시 보게 되면은 얘는 뭐냐, 어느 기간 중이나 같은 기간 중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어느 기간이나 같은 기간 중은 똑같은데, 요게 이제 13-33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13-34에 있는 내용은 뭐냐, 이 부분을 이제 내용을 틀리게 쓴 겁니다. 전류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걸 평균 손실 전력으로 쓴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 있죠? 최대 손실 전력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게 바로 13-3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유출을 해서 나간 겁니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옴선에 대한 기본식에서 전력 손실과 전력 손실량, 여기 나와 있는 전력 손실과 이 손실량을 가지고 그걸 손실 개수를 유추하기 위해서 한 상에 대해서 손실과 손실량을 적분을 해가지고 나타나니까 이와 같이 im 자승의 HRT라는 손실계수를 표현한 수식으로 변환이 됐는데, 그 손실계수 부분을 놔두고 이걸 밑으로 가고 이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im의 자승의 RT 부분이 같은 기간 중에 최대 전류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어느 기간 중에 전류 제곱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수식으로 내려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평균에 대한 손실에 대한 전력량과 최대 손실 전력량과의 그 어떤 비율을 가지고 손실 개수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손실이고, 요게 손실이고, 요게 손실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1번, 얘가 2번, 3번. 그러면 3번은 1번 플러스 2번이다. 이거하고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부분이 IM의 자승의 R이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그 전체 시간이고, 여기 등가 시간인데, 이게 이쪽에 가까울수록 보면은 이 부분이 줄어들겠죠? 이 부분이 줄어든다는 건 얘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얘 면적이 커지니까 얘 면적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상에서는 손실 곡선과 전력 부분 간의 그 등가 시간과의 개념에서 손실 개수가 큰 게 손실이 적습니다. 개수가 크다라는 거는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H라는 이 부분이 이쪽에 많이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 개수가 크다는 건 이 부분이 작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거꾸로. 손실 개수가 작다라는 건 이쪽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면적이 넓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면적도 넓으니까 손실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9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은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손실 개수는 부하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부하율이 좋은 부하에 이를 경우 부하율에 가까운 값이 되고 부하율이 나쁜 부하일 경우 부하율의 제곱에 가까운 값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부하율이 좋은 경우는 1에 가깝고 부하율이 나쁜 경우는 0에 가깝다. 그럼 손실계수는 이렇게 H가 있는데 그 H를 이렇게 놨는데 뭐라고요? 부하율이 좋은 부하일 경우 부하율에 가깝다. F가 되고 그 다음에 부하율이 나쁜 부하일 경우 부하율의 제곱에 가까운 부하율의 제곱에 가까운 이건 부하율이고요. 이건 손실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부하율이 좋을 때는 이렇게 가고 부하율이 나쁠 때는 이렇게 간다. 부하율이 나쁠 때 이건 부하율이 좋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부하율이 좋을 때, 나쁠 때로 이제 보신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 분산 부하에 대한 배전선의 옴선. 먼저 이 값을 구해야 되겠죠. 손실을 구해가지고 손실량을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손실과 손실량을 계산하는 이 적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 손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하에 따라서 손실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그 벡터적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P는, 손실은,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0에서 T에 대한 I자승 X의 뭐 아래 DX인데, 그 I자승, 요 자승에 대한 RTD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려놨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송전단과 수전단에 대해서 거리가 가면 갈수록 전체적인 길이가 갈수록 부하가 어디까지 걸려있느냐에 따라서 부하 형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부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 아니면 직선으로 돼 있다 아니면은 뭐 감쇄라는 부분으로 돼 있다 아니면 가다가 감쇄라는 부분으로 돼 있다 이런 식에 따라서 부하가 어디 분포되느냐에 따라서 그 손실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말단에 분포되어 있을 때 근데 기준은 뭐냐 손실계산 말단에 분포되어 있을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환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수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498페이지에 있는 부하 분포 선로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손실계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다시 한번 손실계수는 H가 부하의 시간적 변동사항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비해서 이 스몰 h 이거는 뭐냐면은 손실의 정도 얼마나 손실이 일어나는지 손실의 양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산 손실계수 얼마나 분산돼서 나타냈는지 이걸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지 h하고 스몰 h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산 부하율, 분산 손실계수. 그래서 분산 손실계수가 이제 적을수록 이제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페이지 49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있는 그 책의 내용들을 아까 그 요약했듯이 그걸 손실량과 손실개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다 보면은 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설명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하 형태별
부하 형태별 분산 손실계수. 책에는 4개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답안지에는 뭐 3개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4개가 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3개만 먼저 요약을 해드리고 4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책에 있는 순서적으로 보면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세 번째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부분이 그려져 있고요. 네 번째 이 부분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우실 때는 저는 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볼록한 게 그 다음에 줄어들고 그 다음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거하고 마지막에 했던 걸 합쳐진다.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게 더 외우기가 쉬우니까. 여기서는 그냥 요 순서대로 이 3개 부분만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풀어서 쓰실 때는 반대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얘 부분은 균등하게 부하가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송전단부터 수전단까지 균일하게 부하가 분포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그냥 이렇게 그림을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말단의 부하가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있던 부분부터 말단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감소가 적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감소가 균일하게 되는데 여기서 감소가 점점 적게 가다가 나중에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부하가 처음엔 적게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감소된 만큼 부하가 많이 걸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가 말단에 이렇게 많이 걸려있는 경우를 표시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 밑에 내용은 부하가 걸려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은 이걸 그래서 평등부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하가 평등하게 돼 있다. 요거는 말단일수록 큰 부하.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부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제 부하가 급격하게 내렸고 그 다음에는 없죠. 그럼 뭐 거꾸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부하가 처음에는 많이 걸려 있고 화살표를 밑으로 하면 나중에 돼서 감소되는 부분이 적으니까 이거는 송전단일수록 큰 부하.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그리다 보면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요거하고 요걸 합한 부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중앙일수록 큰 부하가 되겠죠. 그럼 뭐냐? 얘 그림을 합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중앙일수록 큰 부하. 부하가 이렇게 중앙에 많이 걸려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부분에 대한 특성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가운데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감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생략하고, 요거에 대해서 평등부하일 때 그 부분을 보시면은, 손실계수는, PL1은 3분의 1의 I 자승 R입니다. 손실계수는, I 자승 R. 이건 PL2는 15분의 8 I 자승 R이 될 거고요. 이건 PL3는 5분의 1의 I 자승 R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분산 손실계수. 아까 분산 손실계수는 뭐냐면, 손실계수는 손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 분산 손실계수는 어디에만큼 분산이 돼 있느냐, 그 양을 따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H1은 3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 H2는 15분의 8이 나오고요. H3는 5분의 1이 나옵니다. 이 수치가 그대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가. 그럼 뭐냐면은 여기 3분의 1에 이 부분에 부하가 집중된 것처럼 느껴진다. 얘는 15분의 8만큼. 15분의 8이라는 거는 사실 보면 15분의 5가 3분의 1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보다 약간 더 큰 거죠. 얘는 5분의 1이 15분의 5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15분의 8이니까 얘가 좀 더 큰 거고 얘는 15분의 5가 되겠죠. 얘는 15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 값이 틀려지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 어떻게 이 3분의 1 I자승의 R이 나왔냐, 어떻게 15분의 8 I자승이 나왔냐, 어떻게 5분의 1 I자승의 R이 나왔냐,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손실계수에 관련된 그 수식을 가지고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전력 손실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부하 형태에 따른 분산 부하율 및 분산 손실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대로 똑같이 설명을 드리고, 이제 외우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대적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책에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평등부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등부하가. 평등부하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한 전압 강화, 먼저 전압 강화를 계산합니다. 전압 강화 2는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IR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R은 상순위가 앞으로 나오고, R은 0에서 1까지, I의 DT가 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수식을 이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식을 정의를 해주시고, 얘는 이제 말단으로 갈수록 큰 부하니까, 요거는 송전단일수록 큰 부하니까, 요거에 대한 방정식, 요거에 대한 수식들을 이제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수식을. 거기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498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얘는 비례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 부분을 전체 보면은, 전류 I는 어떻게 감소를 하냐? 스몰 I는 요 X 성분에 대한 그 비율대로 거리에 따라서 감소를 한다. 이 스몰 I 부분을 이제 수식을 이제 다시 정의를 해주시게 된다는 얘기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수식을 정의하면 I의 1-X 부분만큼의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대수적으로 반비를 해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요 전체 I 성분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요 X 거리만큼 감소를 하면서 이 부하전류가 흐른다. 이 수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I가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 I 값이 요거에 대해서 감소하는 여기 흐르는 이 I 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함수 I는 보시면은 먼저 이 부분을 다 비교를 해놓고 가시면 I는 대문자 I의 1-X의 자승이 되고요. 여기서 I는 I의 1-X의 전체 자승이 됩니다. 대수적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고, 1-X가. 요거는 자승에 비례해서 내려오고, 얘는 감소하는 비율을 키우니까 전체의 자승에 비례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 라는 이 수식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 I는 대문자 I의 1-X. 얘는 I는 대문자 I의 1-X의 자승. 그 I는 1-I의 1-X의 전체의 자승이라는 요 수식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하고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합쳐졌을 때는 기간을 얘는 0에서 1까지 전체를 다 봤는데, 얘는 요 다음에 있는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2분의 1만큼은 요걸 봐주고 2분의 1만큼은 요걸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 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얘는 그냥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는 얘가 위로 가는 게 또 암기하실 때는 더 편하게 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I 값이 요 수식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아래 0에서 1까지 I가 I의 1-X의 DT가 됩니다. DT가 되면, 여기서는 DX로 바꿔줘야 되죠. 변수가 X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DX로 바꿔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기 위해서, 적분을 해보면은, 요걸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한 줄로 나중에 비교를 하기 좋게끔, 이 I 성분은 아파트로 빠지니까, I 아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은, X-2분의 1 X의 자승에 0에서 1까지가 됩니다. IR은 그대로 있고, 요게 0일 때는 다 0이 되니까 빠지고,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2분의 1 IR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압 강화를 또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비교를 해서. 왜냐면 그래야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전력 손실률을 2번에서 전력 손실률을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편하니까. 전압강하 2는 0에서 1까지 IR의 DT는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 I 성분이 이제 다르게 들어가니까 그 I 성분, R은 아파트로 또 여기까지는 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이 부분을,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서 나오는 여기 부분, I의 1-X 부분이 요 수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R에다가 0에서 1까지 요 수식이 들어가니까 I의 1-X의 자승의 dx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적분되는 여기 부분이 틀려지니까 나중에 요 개수들이 틀려질 겁니다. 요걸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얘가 IR의 x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3승이 되겠죠. 0에서 1까지. 그러면은 0부분 빼고 1-3분의 1이니까 이거는 뭐냐? 결론적으로 3분의 2 IR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또 보시면 2는 똑같이 0에서 1까지 I의 R의 DT인데 이거 계산하면 R이 나오고 0에서 1까지인데 요 수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I의 1-X의 전체의 자승의 d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부분이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은 I 자승 R에, 왜냐면 이게 1-X의 자승을 갖다가 변환을 하게 되면 1-1의 자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의 자승이 되죠. 이거를 지금 이 안에다 넣고 다시 또 적분을 해야 되니까 아까는 요 지금 상수가 x의 상분이 하나였기 때문에 적분을 할 때 요 1이 하나 나왔고 x의 자승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는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개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3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개 나오면 1 부분은 x가 나올 거고요. 2x 부분이 이제 그 적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자승, 이게 전체의 자승이었으니까 이게 4승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2x니까 이거는 x의 자승이 될 거고요. x의 자승. 그리고 요거는 3분의 1의 x의 3승이 됩니다. 0에서 1까지 넣게 되면 1이 들어가니까 1-1.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죠. 그리고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1 IR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2분의 1R, 3분의 2 IR, 3분의 1 IR. 해가지고 이 분산 부하율에 대한 전압 강화율 비유가 여기 분산 부하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은 분산 부하율이 2분의 1, 3분의 2, 3분의 1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 수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분산 손실 개수. 손실 개수는 아까 자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IM의 자승의 분해, 평균 최대 전력 손실이다 보니까 최대 전력 손실이 자승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이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죠? PL은 I 자승 R이니까 요 자승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승이. 여기서는 전압 강하기 때문에 이 전류에 대해서 IR 성분에 대해서만 봤다는 얘기죠. 아까 단거리 송전설에서 이런 이 전압 강하 여기만 대해서 봤는데 손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자승을 지금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 값이 틀려진다. 그럼 지금까지 봤던 2분의 1, 3분의 2, 3분의 1 R이 아니라 요거에 대한 자승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분을 하기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적분하는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적분이니까 조금 더 다른 색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PL은 I 자승 R이니까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 0에서 1까지 I 자승 R DT가 됩니다. 여기는 아까 I DT였는데 IR DT였는데 여기는 I 자승 R DT로 바뀌었다.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이 I 자승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적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한번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R은 바깥으로 나가고요. 0에서 1까지 I의 자승의 T가 되겠죠. 근데 이 I 부분을 이제 저 수식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R에서 0에서 1까지 I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I의 1-X의 요거에 전체 자승이 되는 거죠. 그럼 I에도 자승이 되고 1-X의 여기도 자승이 됩니다.
그리고 dx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I 자승이니까 여기 나왔던 요 I에도 자승이 되고 1-x에도 자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식하고 요 수식의 차이는 여기 부분이다 라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 I 자승 부분은 상수니까 이 상수는 바깥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부분이 아까는 뭐였죠? IR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I 자승 R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오는 이 뒷부분에 대한 이 변수가 틀려지는 겁니다. 왜? 요 1-x 자승 부분이 나왔으니까 요 1-x 자승 여기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오겠죠. 여기서도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면은 x-x의 자승 플러스 3분의 1 x의 3승인데 그게 어디서? 0에서 1까지. 여기 똑같이 나왔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는 3분의 1의 I 자승 R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1-x의 자승이 여기 자승이 되고 여기도 자승이 되니까 여기도 자승이 되고 여기서 자승이 되면 x의 자승의 2배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변수가 3개가 나오죠. 또 x의 4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값이 또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이 전력 손실 PL은 똑같이 I 자승 R입니다. 그럼 0에서 1까지 I 자승의 R의 DT인데 이걸 계산하게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R 값을 미리 빼고 0에서 1까지인데 요 수식이 들어가겠죠. I의 자승에 1-x의 자승에 d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I 자승 R은 또 똑같이 나올 거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뒷부분이 x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 얘가 1-x의 자승인데 실질적으로 1-2x의 자승에 플러스 x의 4승을 적분을 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1을 적분하게 되면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x의 자승을 적분하게 되면 3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3승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x의 4승이니까 5분의 1의 x의 5승이 될 겁니다. 이거는 5분의 1의 x의 5승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0에서 1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1을 집어넣으면은 1-3분의 2 플러스 5분의 1 그럼 볼까요? 1-3분의 2 플러스 5분의 1 그럼 15로 환산하면 얘는 15분의 5 15 마이너스 얘는 15분의 5배를 하니까 10 여기는 또 15분의 3배를 하니까 15분의 3 이렇게 되면 15분의 5에다가 15분의 3을 더하게 되니까 얘가 15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5분의 8의 I 자승 R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똑같이 전력 손실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생략을 하면은 전력 손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거 다 생략하고 이거 지금 1-x의 자승에 이것도 전체의 자승이 되겠죠. 이거 자승을 한 값에 여기다가 자승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이 전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보면은 이 값들이 더 커지겠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변수들이 더 많아지는 것 뿐입니다, 지금. 요거, 아까는 얘가 2개였으니까. 1-x의 자승이 2개인데, 이 1-2x-x의 자승이 들어가니까 더 한 번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다, 여기까지 그냥 나와서 보시면은, R에 0에서 1에, I 자승은 똑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을 풀어서 쓰면 이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1의 마이너스 2x의 x의 자승에 dx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미리 풀어서 썼으니까 여기는 풀어서 쓴 게 1-2x 자승 플러스 x 4승이었죠. 근데 요거는 그거를 또 자승을 또 해야 되니까 변수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여기는 그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1-x의 자승) x의 자승 여기는 이렇게 x의 자승을 계산하니까 1-x의 4승만 나오겠네요. 요거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1-x의 자승만 하면 되네요. 그럼 그걸 계산해 보시면은 1-x의 4승이 나오니까 그걸 잠깐만 요걸 계산하면은 x의 자승 똑같으니까 요 수식들이 또 똑같이 되면 i 자승 r에다가 계산한 게 1-2x의 자승 플러스 2x의 3승 마이너스 x의 4승 플러스 5분의 1 x의 5승이 됩니다. 그걸 0에서 1까지 1-x의 자승이니까 아까 한 게 맞네요. 2x의 자승에 플러스 x의 4승에다가 자승한 거니까 요게 지금 보시면은 또 요게다 여기를 또 이거를 1-x의 자승 1-x의 자승이니까 1 그러니까 1-2x의 자승 플러스 x의 4승이 나오는데 x의 자승에다 자승 그러면은 1-2x 그 다음에 2x의 3승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1-2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5분의 1 하게 되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5분의 1만 나옵니다. 얘는. 그래서 5분의 1에 i 자승 r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2분의 1,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3분의 1, 그리고 15분의 8, 그리고 5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하고 얘 부분을 이제 나눠서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반반을 나눠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 가서 요 수식들을 여기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림을 다시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근데 이걸 외우실 때 지금 계산은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만은 외우실 때는 반대로 해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단부하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평등부하일 때 말단일수록 이제 큰 부하가 걸려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건 말단 제가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얘는 평등 얘는 송전단 그리고 얘는 요거는 어떻게 해요? 말단이 얘는 송전단이니까 얘는 중앙 요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은 분산 부하율 분산 손실계수를 외우실 때 얘가 가장 좋죠. 말단 부하에 걸려있을 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3분의 2다. 그럼 얘는 그냥 외우실 때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죠.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큰 게 얘 다음에 큰 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3분의 1이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지금 가치가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얘 가운데 거하고 똑같겠죠? 이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우시면은 이제 답을 외우시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제 분산 손실계수도 이제 계산할 때 보면은 얘 부분이 3분의 1, 얘는 15분의 8, 얘는 5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이제 계산했을 때 5배니까 15분의 5 정도가 됐고 거꾸로 반대로 되죠. 얘는 15분의 8 정도가 됐고 얘는 또 15분의 3 정도가 됐고요. 이런 개념으로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외워주셔도 되고 이 순서를 이제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외워주실 때에 따라서 이게 틀려집니다. 외우는 방법들은.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계산하는 거는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제가 아까 이거 계산 수식에서 전력 손실을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얘는 0에서 1까지를 봤습니다. 0에서 1까지를 전부 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는 0에서 2분의 1까지를 봐줘야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1에서 1까지를 봐줘야 됩니다. 적분하는 수식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여기 부분은 요거하고 똑같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2분의 1 구간 동안에 3분의 2 부하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3분의 2 부하가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0에서 2분의 1까지 2분의 1 구간 동안 플러스 2분의 1 구간 동안 얘는 어디서요? 2분의 1에서 1까지. 그때는 어떻게 걸려있다고요? 3분의 1이 걸려있죠. 계산해보면. 그럼 얘에다 반하고 얘에다 반 더하면은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를 합한 겁니다. 이렇게 합한 거에다 반으로 더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3이니까 1이죠. 그거를 반으로 해주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 부분이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답은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부분을 반을 했기 때문에 요거의 반에 대한 성분이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수치가. 그럼 요것도 여기에 대한 반을 했기 때문에 반에 대한 수치가 나올 거니까 얘 더하고 한 값에 반을 해주면은 얘 값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 값이 2분의 1 나오는 거는 이제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요 세 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분산 부하율하고 분산 손실계수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산 부하율하고 분산 손실계수를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하고 전력 손실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옴선으로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옴선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 그럼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전력 손실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력 손실계수를 유도하는 IM 자승의 RT로 해가지고 유도하던 그 식이 나왔었고, 거기에서 이제 손실계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부하의 분산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 분산 부하율하고 분산 손실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수식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평등 부하일 때, 요거는 말단의 부하가 집중되어 있을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요건 송전단의 부하가 집중되어 있을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단과 송전단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게 중앙에 부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압강화 기준으로 했을 때는 IR로 풀어서 썼고, 전력손실로 풀어서 했을 때는 I자승R로 해가지고 풀어서 썼다. 그거를 각각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수식을 I는 I의 1-X로 정의가 된다. 얘는 I의 1-X의 자승으로 정의가 된다. 얘는 I의 1-X의 전체의 자승으로 정의가 된다. 요 세 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요 수식만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IR에다 적분하든지 I자승 R에다 적분하든지 해가지고 적분해서 풀어서 쓰면 된다. 풀어서 쓰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거꾸로 애워두시면 좀 편하다. 풀어서 쓰실 때는 이렇게 풀어서 쓰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애울 때는 거꾸로 또 이렇게 애우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분산 부하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요 수식에 대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 예제 13-8에 나와 있습니다. 예제 13-8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I자승 RL은,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지워보겠습니다. 거기서 3분의 1, 2분의 1 이 부분이 뭐냐, 그 부분 보시면은 송전단을 13-8에 보시면 송전단으로부터 거리가 x인 점에서 전류 IX는 이와 같이 감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감소하는 부분을 아까처럼 방정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I자승 RL은 말단의 집중부하가 접속되어 있을 경우, 이 그림이 뭐라고요? 말단의 집중부하가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 전력 손실이므로 평등 부하 분포에 대한 손실은 송전단으로부터 전체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에 전부하가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한 경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13-8 같은 경우는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 손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 이제 옴손실입니다. 옴손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변압기에 대한 손실인데, 변압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하가 걸렸을 때의 부하선,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의 무부하선.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데, 부하가 걸려있을 때는 이제 동선이 있습니다. 부하가 걸려있다 보니까 동선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부하가 이제 안 걸려있을 때는 철선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걸려있을 때는 철선하고 동선이 같이 걸려있고, 부하가 안 걸려있을 때는 철선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97페이지. 변압기 손실. 뭐가 있다고요? 철선과 동선이 있다. 책에 있는 것처럼. 철선은 부하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압만 인가되고 있으면 발생하는 것. 부하의 유무에 상관없다. 무부하든 부하든 다 발생한다. 동선은 부하시만 발생을 한다. 부하가 걸려있을 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변압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전류가 인가가 되면은 그래서 자석이 발생합니다. 자석이 발생해서 그 자석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이제 역기전력이 생기죠. 거기서 이제 역기전력에서 그 전류 2차 측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하가 없다는 건 여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여기 이제 철심에서 생기는 그 철선만 생긴다는 얘기죠. 부하가 걸려있든 없든 간에 1차 측에 전류가 인가됐다는 건 이 권선에서 유기된 전류에서 이 철심에 자석이 유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철선은 뭐냐? 결국 자석과 관련된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동선은 이 부하에 얘기한 권선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 동선이 되는 거고요. 얘는 요 철심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무부하 손실에는 여자 전류에 의한 권선의 I자승 R 손실, 절연물의 유전체 손도 포함이 되지만 주로 철선만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철심에서 생기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선은 부하 전류에 의한 권선, 이 권선에 의한 I자승 R 손실, 동선은. 그리고 부하가 변동하면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감하게 되므로 이걸 부하 손실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동선은 부하 손실이고 철선은 무부하나 부하 다 발생을 하지만은 이 양은 틀려진다. 참고로 주상변압기에서 철선과 동선의 비율을 여기 써놨습니다. 철선이 33%, 동선이 67%. 해가지고 철선이 이제 작다란 얘기죠. 동선에 비해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철선을 훨씬 더 줄인 게 바로 아몰퍼스 변압기라는 얘기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 효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효율은 다 높습니다. 뭐 90%대 효율 요만큼, 뭐 97%대 효율 요만큼. 그러면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효율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 효율을 말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손실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동선은 어떻게 될까? 부하가 걸렸을 때니까 부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부하에 따라서 늘어나겠죠. 손실이. 이건 부하의 양. 이거는 손실. 이건 이제 효율로 따졌던 거고, 효율은 이제 무시를 하시고, 효율은 이 곡선하고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손실량. 부하의 증감에 따라서 이게 부하 부분에 대한 동선 늘어날 겁니다. 철선은 무부하든 부하든 간에 일정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 부분하고 얘 부분하고 합쳐져서 더 많은 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 부분을 줄였다 이거죠,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아몰퍼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여기였을 때가 철선과 동선이 같았을 때 요 지점이 효율이 최대가 됩니다. 아까 이거 그림을 그린 거는.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몰퍼스 변압기는 효율이 더 작다는 얘기죠. 부하가 작은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부하가 적게 걸려도 얘는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몰퍼스 변압기는. 왜? 철선이 작기 때문에. 철선이 작다는 건 부하선하고 무부하선이 같아지는 요 지점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부하가 작게 걸려도 얘는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손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상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철선을 줄여줘야 되겠죠. 왜냐면 주상변압기라는 건 이 전지의
주상 변압기가 3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하가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얘는 항상 걸려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같은 데도 보시면 이런 변압기 3대가 달려있는데 거기 항상 부하가 걸려있는 건 아닌데 가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손실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아몰퍼스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손실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됐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동선의 감소 대책. 동선을 어떻게 감소를 시킬 것이냐? 그럼 동선은 아까 여기 부하에 대한 권선에서의 그런 부분을 감소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권선의 자승, I자승 R에서 생기는 부분이 동선이라고 했는데 동선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 I자승 R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럼 권선수를 저감을 하게 되면 권선수를 저감하게 되면 뭐가 줄어들죠? R이 줄어들죠. 권선의 단면적을 증가하게 됩니다. R 성분이 줄어듭니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권선수를 저감하거나 권선수를 저감한다는 건 이렇게 감겨져 있는 전체적인 길이가 저감이 된다는 얘기니까 R 값이 줄어지겠죠. 그 다음에 단면적을 증가한다. 단면적을 증가한다는 건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렇게 있을 때하고 저항 성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 저항이 이게 더 커지겠죠. 얘보다는. 그래서 단면적을 증가하면서 저항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동선에 대한 감소 대책이 되고요. 철선에 대한 감소 대책은 철선. 여기에 관련된 이 철선에 대한 감소 대책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철선에는 이제 와류선하고 히스테리시스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석 밀도를 감소해준다. 여기 아까처럼 자석 밀도가 적게 들어가면 그만큼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석 밀도를 감소를 해준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저손실 철심 재료의 채용. 이 철심 자체를 손실이 적은 재료를 채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고배양성 규소강판을 채용한다. 그건 뭐냐면 규소강판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 규소강판이라는 게 강판이 사실상은 이렇게 철심이 이렇게 하나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상 감고 여기다 두 상 감고 여기다 세 상 감고 해가지고 뭐 고압축 저압축 고압축 저압축 고압축 저압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몰드 변압기는 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렇게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와류 손실이 생기니까 이걸 성층 철심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면 여기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도 고배양성으로 규소광판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적게 만들어질 수 있는 손실이 적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규소광판을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데도 보시면 이런 데 모퉁이에서 이렇게 생기니까 모퉁이가 이렇게 뾰족뾰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부분이 끝에가 이런 것들도 제작할 때 틀려지고 이런 것들도 짧게 만들고 이 철심에 대한 재질도 틀려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몰퍼스 변압기 채용.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를 냉간 압연을 하느냐 열간 압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왜냐면 얘 결정체가 쇠 성분을 보는데 얘는 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걸 채울 때 균일하게 채워지겠죠. 근데 이 결정이 얘가 균일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냉간 압연을 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이게 천천히 열을 가해서 압연을 하면 얘가 천천히 식으니까 어떤 결정들이 균일하게 걷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얘가 갑자기 차가워지니까 물이 닿았던 면적은 빨리 냉각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늦게 냉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 자체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철심이 자화되는 속성들이 또 틀려집니다. 그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그 규소광판을 사용할 때 고배양성 규소광판을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틀리게 만들 수 있다. 아몰퍼스 변압기를 사용한다. 아몰퍼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선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 자체가 더 커집니다. 왜? 요게 이제 작게 발생되는, 왜냐면 철선과 동선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니까. 요게 이제 이따가 뒤에 보시면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변압기의 효율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철선의 감소 대책하고 동선의 감소 대책은 책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는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은 학원에도 제가 똑같이 다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변압기 효율은 3가지가 있는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측 효율, 규약 효율, 전일 효율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지만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고 옛날에 규약 효율 같은 거 이제 설명하는 게 10점짜리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일은 기간 하루 동안의 휴일이구나. 규약은 정해져 있는 규범 정해져 있는 휴일이구나. 실측은 실제로 실측한 휴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측을 한 거니까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실측을 한 거고 규약은 입력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가를 했을 때의 손실이다. 얘는 손실이 들어간 부분이다. 얘는 실측한 거고 규약이라는 건 손실이 된 거고 규약 효율을 하루 동안에 테스트를 했던 게 전일 효율입니다. 얘가.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실측 효율은 뭐라고요? 입력한 부분의 측정값하고 입력 측정값하고 출력에 대한 측정값을 100분을요 나눈 겁니다. 효율이니까. 입력과 출력의 효율. 그러니까 실측을 해야 되겠죠. 입력한 거 실측하고 출력한 거 실측하고. 근데 얘는 규약입니다. 규약이기 때문에 얘는 손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입력 부분은 밑에 부분을 할 때 얘가 입력이다. 그럼 위에도 입력이 나와야 됩니다. 위에가 출력이다. 여기도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요게 틀려집니다. 요게. 근데 여기에 이제 손실이 들어갔는데 손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력일 때는 입력이 얼마만큼 들어갔습니다. 항상. 그러면은 나오는 건 어떻게 되죠? 입력에서 손실을 뺀 것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입력해서 빠진 것만큼이 이제 손실이 생긴 것만큼 빠진 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손실 규약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똑같이 출력에 대해서는 나오는 건 어떻게 되죠? 입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오는 건 항상 이만큼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입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력에서 손실이 된 것만큼이 입력이 된 거죠. 여기서 지금 입력과 출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손실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인데 여기서는 입력된 거고 출력이 됐을 때는 입력에서 손실을 뺀 것만큼은 출력이 되니까 여기 윗부분에 마이너스 손실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뭐냐? 출력으로 따졌을 때는 출력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만큼이. 근데 입력은 어떻게 되니까? 출력에서 손실을 더한 것만큼이 입력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더한 걸 내서 손실을 했다라는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일 효율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기간을 넣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일 효율에서는 출력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출력된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1일간의 전일이니까 출력 량이 되니까 얘는 킬로와트 아워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 손실 전력량도 킬로와트 아워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수식. 그러면 요 위에는 어떻게 될까요? 1일간의 출력량. 킬로와트 아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때 변압기 효율은 실측 효율, 규약 효율, 전일 효율인데 실측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실제로 측정값이다 라는 내용만 아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 효율에 대해서는 입력은 입력, 출력은 출력인데 거기에 손실이 들어간다. 그 입력분의 출력에서 손실이 위에 들어가는지 아래에 들어가는지 또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지 플러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전일 효율에서는 그 부분을 요거에 대한 손실 규약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압기 효율은 이렇게 끝났고요. 예제 13-9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변압기의 효율은 철선과 동선이 같아지는 부하일 때 최고 효율이 된다라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용은 다 보시면 되는데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만 설명드리면 효율은 P1 플러스 WI 플러스 WC의 P분의 P1의 4승 그리고 P1이다. 여기서 이 다음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보시면 아니까. 근데 여기서 결론부는 뭐냐? P분의 P1은 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P1은 A의 P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는 P1은 어떻게 될까요? AP. 그리고 P1은 AP. 그리고 P1은 AP.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다시 쓰면은 AP가 되고요. 이거는 AP가 되고, WI 플러스 WC의
P의 P니까 요거는 A의 자승이 되겠죠? 요거는 A의 자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A 자승 오메가 C고, 이건 WI가 되고, 요건 AP가 되고, AP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똑같이 A로 나눈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A로 나누면 P를 A로 나눴고, 여기다 A로 나누고, 여기 A로 나누고, 여기 A로 나누고, 여기 A로 나눴는데, 이건 A의 자승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P를 A로 나눴으니까 AP를 나눴으니까 P가 되고, AP를 나눴으니까 얘가 P가 되고, 얘는 WI에다가 A로 나누고, 요거는 A의 자승이 A로 나눴으니까 A인데 오메가 C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수식이 나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거기서 이제 그걸 미분을 해가지고 풀면은 나중에 이제 철선과 동선이 같아졌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이게 효율이니까. 그때 왜냐면 최대라는 건 미분을 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최대라는 부분이 나오면은 미분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미분. 그래서 여기서 효율을 정의를 해놓고 최대가 됐을 때 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나타나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13-9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예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4 시설과 부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첨두부하, 평균부하, 전기 공급 방식, 수요와 부하인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읽어보시면은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아까 얘기한 실축효율, 규약효율, 전이율처럼 얘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가 뭘 의미하는지. 근데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을 몇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용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하설비 합계, 부하설비의 합계 분의 최대 수요전력. 용어들이 좀 혼돈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수용가의 부하설비는 전부가 동시에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용가의 부하설비 용량의 합계와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그 시점의 최대 전력과는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수용률 같은 경우는 수치가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얘는 뭐라고요? 1보다 작다. 얘는 1보다 크다. 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등률은 크고 부하율이나 수용률은 다 작다. 이건 여러분들 외우시는데 어떻게 외우시든 이거 순서를 외우시든 여러분의 차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근데 부등률은 항상 1보다 크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작다라는데. 요거는 이제 부하설비의 합계, 그리고 최대 수요 전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부등률은 각 부하를 종합하였을 때 최대 수요 전력, 그리고 각 부하의 세대, 부등률은 요거는 보시면 각 부하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계, 각 부하를 종합하였을 때 최대 수요 전력. 이건 합성 최대 전력이야. 일반적으로 무슨 율이라고 하면 그것을 분수로 나타냈을 경우 1보다 작을 경우 보통이지만 이 부등률만은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여기는 100%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다. 여기도 나중에 보시면은 100%가 나옵니다. 부하율은. 그거는 최대 수요 전력, 평균 수요 전력 곱하기 여기다 100%.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서는 얘는 1보다 작고 1보다 작고, 근데 얘는 1보다 크다. 얘는 100%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고 얘도 퍼센테이지로 보여진다. 하지만 얘는 퍼센테이지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셔도 되고, 뭐, 부하율 같은 건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 얼마만큼의 부하가 걸렸는데, 전체적인 그 부하율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부하가 얼마인데, 그 중에 얼마만큼을 쓰고 있다. 뭐, 속도가 100km까지 낼 수가 있는데, 지금 50km를 내고 있다. 그러면 50%만큼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변압기에 대한 그 용량 부분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V결선에서의 출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같은 데서는 이제 손실 계수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변압기의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대한 것들이 10점짜리로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실 건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외워주셔야지만 나중에 갔을 때 혼돈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변압기 용량의 결정. 사실상 변압기 용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하 전류보다는 크게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대 부하가 걸리더라도 한 70호 정도밖에는 부하가 안 걸리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하 설계를 하죠.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부하가 한 90%, 100%까지도 걸리게끔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자기 전격 전류의 한 150%도 또 단시간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변압기 용량의 결정해 보시면요. 페이지 513 변압기 용량의 결정. 이 부분은 큰 내용은 없고요. 그냥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상수에 따라서 단상과 삼상이 있고 또는 전등용으로는 단상 변압기 사용하고 동력용으로는 V결선 또는 델타 결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동력이기 때문에 삼상을 쓰기 때문에 삼상을 쓰기 위해서는 V결선 또는 삼상 델타 결선을 사용하죠. Y결선에서는 전압을 두 개로 쓰다 보니까 전등용이라든가 동력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쓰시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쪽에서 동력용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합성 최대 부하가 있고 내용들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VV 결선에서 출력은 아까처럼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결선에서 이걸 사용을 안 하면은 이게 V 결선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벡터도 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은 V 결선 변압기의 출력이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변압기 한 대 용량. 표 13-9에 보시면은, 델타 결선, V 결선, 이렇게 표를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한 대 용량, P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되고 전압 같은 거 똑같고 보시면 되는데 설비 변압기 용량 변압기 델타 결선이니까 이게 3상 아닙니까? 3상이니까 3P가 될 테고 V 결선이니까 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2P가 되겠죠. 이런 정도가 있다. 지금 여기 이용률은 세 개의 변압기에 지금 세 개를 다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100%죠. 근데 얘는 이용률이 세 개의 변압기가 아니라 요게 지금 루트 3의 P만큼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두 개의 변압기로 루트 3의 P만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얘가 86.6%의 이용률밖에 못 쓴다. 그래서 요 뒤에 공급 전력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얘는 공급 전력에 대해서는 표기를 안 했지만 공급 전력은 얘는 100% 다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급 전력이 얘가 57.7%만 보내줄 수가 있죠. 그건 3상 기준일 때. 3상 기준에서 57.7%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까 수식대로 계산했던 것처럼 보시면은 똑같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식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제 13-17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V결선 시에 때 보내줄 수 있는 양하고 델타 결선 시에 보내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내용을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500짜리, 얘도 500짜리를 쓴다. 그럼 세대를 쓰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1500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설비 변압기는 1000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1000밖에 대해서 이용률은 얘는 86.6%니까 866 kVA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삼상 기준으로 해서 1500 곱하기 이용률은 57.7%밖에 안 되니까. 왜냐, V결선을 한다는 건 1500을 쓰다가 한 상이 지금 탈락이 돼서 두 개의 V결선을 했을 때는 이 변압기의 전체적으로 그 이용률은 어떻게 되냐, 1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률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7.7%를 넣으면 얘가 866kV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삼상 기준에서 이용률이고, 얘는 지금 V결선 두 상 기준에서 이용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내용이다. 공급 전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연습 문제 보시면 전압 강화율이 뭐고 전압 변동률이 뭔지, 그리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전일 효율 설명이 됐었고요.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큰 부분들은 없습니다. 문제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13장 부분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3장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예제 부분들은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14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할지 잠깐 쉬었다가 14장 부분에 대한 것들 요약을 드리고,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이 송배전공학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